그때그때 순간순간 변하는 값들을 표현한 게 일일이 표현한 게 바로 순식값이더라. 그래서 제가 전류로 해서 순식값 표현한 게 뭐였어요? IT. 순식값은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약속이. 그 다음에 최대값 IM에 사인에 그 다음에 오메가 t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류는 이렇게 순식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기본기를 잘 다듬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값은 뭐냐? 평균값은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수시로 변하는 교류에 평균을 낸 거죠. 평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교류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0. 그 다음에 여기가 뭐요?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잖아요. 한 사이클이. 그래서 교류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대값 걸리는 거고. 그쵸? 예.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고 이때는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의 평균을 내야겠죠. 자, 교류에서 이 평균은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집에 쓰는 220V가 평균값이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에 쓰는 220V는 실효값이죠. 당연히. 그럼 평균은 그러면 사실 평균값은 우리가 실제상은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값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평균값이란 거는 이거는 우리가 계측기 있지 않습니까? 예, 계측기 또는 뭐 측정기기 이런 것들 그죠? 계측기 측정기는 얘는 지시값이 바로 평균값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계측기들은 전류계 전압계 일반적인 계측기들은 전부 다 평균값을 가리켜요. 근데 유일하게 몇 종류 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열선형계기라는 게 있거든요. 계측기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뭐 필기하시고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열선형계기는 얘만 특이하게 얘만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물게 특수한 경우 빼고는 웬만한 계측기들은 전부 다 평균값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실 평균값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접하지 못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은 우리가 실제로 쓰지는 않지만 이런 계측기용 값이다. 그래서 계측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평균값이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류의 평균값을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밝힐 거냐? 자, 우리가 교류라는 게 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지 않습니까? 얘가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 되는 거겠죠. 교류로 표현하면, 전류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 파형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적을 계산해야죠. 면적 계산을 주기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 정연파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는 대칭이거든요. 똑같은 면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갖다가 다 전부 다 평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반토막만 하자 이거지. 근데 반토막은 여기만 봐도 반사이클 여기만 봐도 또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변화 파이, 즉 90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도 좌우 또 대칭이잖아요.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은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면적을 갖다 계산할 때 여기까지 왼쪽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적 계산할 때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더라 이거죠. 어차피 대칭성이니까 요 한 부분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여기만 하자 이거지. 그럼 표현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표현값은 average. 표현값은 이렇게 대문자 표시하고 평균을 뜻하기는 average. 여기 a가 평균의 약자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찾으면 일단 면적부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미분에서 잘게 쪼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값 되는 거잖아요. 순식값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했던 요 순식값을 각각 순식값을 갖다 전부 다 그때 순간값을 갖다 계산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전부 다 합치면은 총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합친다는 게 뭐죠? 순식값은 미분 개념이고 이걸 합친다는 건 적분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하자 이거지. 그럼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 자기가 나름대로 설정한 0에서부터 어떤 주기 t까지. 그럼 우리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t를 여기에 잡은 거죠. 그러면 0에서 t까지 적분하고 이거 다 적분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일일이 적분하는데 뭐를? 이 순식값 위에 했던 요 순간 값들 전부 다 적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it에 dt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적분한 거는 면적을 계산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평균은 아니잖아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적분을 갖다 해서 면적을 구한 걸 갖다가 우리가 주기로 나누면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평균값 구하려면 요
파형의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얘를 다시 주기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 아니냐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참고적으로 책에도 있지만은 요 교류 이런 정연파 이것 다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잖아요. 기본파, 정연파. 이 정연파에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보자고요. 대입해서 자, 요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t가 뭐예요?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잖아요. 내가 뭘로 잡았어요? 파이까지 안 잡고 충분히 여기 왼쪽만 하면 충분하니까 2분의 파이까지만 잡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분권에서 여기서부터 주기 t를 갖다 똑같이 2분의 파이로 잡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it가 뭐예요? 순식값잖아요. 그럼 위에 순식값 im의 사인의 오메가 t. 물론 엄밀히는 요 자체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 적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령이 사인에 우리가 오메가를 갖다 1로 보자 이거지. 뭐 오메가 적분은 괜찮아요. 근데 그냥 요 적분계에서 간단하게 해서 오메가 얘를 갖다 1로 보고 그럼 결국엔 t 아니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dt에 대해서 시간 적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오메가 붙여서 d 오메가로 적분해도 괜찮아요. 똑같이 나와요. 저는 편리상 계산 간단해서 그냥 오메가는 1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정리하면 정리해보자고요. 2분의 파이분의 1이니까 얘는 파이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im은 최대값이란 im은 최대값이 이건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m 빼내고 결국 우리가 적분할 거는 sin t만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같다는 적분이잖아요. sin t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적분 기본식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떤 우리가 정적분이니까 0 집어넣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보다 먼저 집어넣어야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분의 2하고 im은 상수 그대로고 2분의 파이 집어넣어보자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9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코사인 0도는 1이고 확인해 볼 사람들은 요 계산기 쳐보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몇이에요? 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분의 파이 지면 0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몇이에요? 2잖아요. 그럼 1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런 정연파의 평균값이더라 이거죠. 그죠?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즉 결론은 이런 정연파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몇 나오는 거예요? 얘가 파이분의 2의 최대값 im이 된다는 얘기죠. 즉 정연파의 교류 정연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이 몇이냐? 파이분의 1을 계산하면 몇이에요? 얘가 0.63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교류의 정연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63.7%에 형성되더라. 그죠? 얘가 100% 봤을 때 평균값은 63.7%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측기가 최대값의 63.7%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이란 건 계측기용이고 실제 우리가 실제 쓰는 값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효값이란 게 뭐냐? 이 자체에서 용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교류의 실제로 사용하는 값.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류의 실제로 효력을 본 값, 효과를 나타내는 값. 즉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220V 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겨울철에 전기난로 난방기기를 쓴다. 그러면 220V에 여러분들이 전기난로를 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전기를 사용해서 220V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열을 갖다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을 직접 나타내는 거죠. 물론 중간에 손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220V 쓰면은 그만큼 우리가 얻는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열 만약에 뭐 난방기기라면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값이란 게 교류의 실제 효력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 많이 쓰는 건 실효값이죠. 사실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러면 실효값은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효값이란 건 우리가 대문자로 하게 돼 있어요. 표현값이란 건 에버리 붙이잖아요. 근데 실효값은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첨처를 붙이지 말자 이거지. 증리점 똑같이 쓰자 이거죠. 자, 그러면 실효값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위의 식은 비슷해요. 근데 실효값은 루트항이 들어가야 돼. 제곱건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t분의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은 똑같아요.
근데 루트 들어갔으니까 얘가 IT가 아니고 IT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루트 씌우는 대신에 제곱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표면값에 비해서 실효값은 약간 식이 틀려지죠. 근데 비슷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교류파형의 순식값에 이용해서 실효값을 어떻게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계산해 봤더니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령이잖아요. 그럼 루트 계산하기 어려우면 일단 I 제곱부터 계산하자 이거지. 왜? 제곱 취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루트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I 제곱은 t분의 1에 0에서부터 t까지가 되는 거고 it의 제곱에 dt가 되잖아요. 자, 여기다 이제 대입하세요. 자, t 우리가 아까처럼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t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it의 제곱이니까 위에 순식값 제곱 취하니까 im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에 아까처럼 오메가를 1로 보자고요. 계산 간단하게 해서 사인 제곱에 t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자, 이거 일단 정리해보면 2분의 파이분의 1이니까 파이분의 2가 되는 거고 im은 최대값이면 상수 im의 제곱 뽑아내면 되는 거고 그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결국엔 뭘? 사인 제곱 t를 적분한 거잖아요. 사인 제곱 t 적분이 바로 되는 분들은 바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인 제곱 적분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감세 가법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면 이런 중고등학교 수학도 약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 제곱 t가 적분이 바로 안 되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t는 우리가 바꾸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적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적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쓰면 파이분의 2가 되는 거고 im의 제곱 되는 거고 그죠? 요 2분의 1은 상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빼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뭐 적분하면 돼? 1 적분하면 되겠죠. 1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1을 적분하면 t가 되겠죠. 그죠? 이런 적분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뒤져서 한번 공식 가는 거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 2t는요. 2 튀어나오고 2분의 1 분모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코사인 t는요. 사인의 2t가 되더라. 이게 적분 공식이에요. 그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파이분의 2 im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빼내고 자 2분의 파이 집어넣거든요. 그럼 t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사인 2t인데 2분의 파이니까 요 2하고 2하고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인 파이 사인 180도거든요. 사인 180도는 몇이에요? 사인 180도는 0이죠. 그죠? 네. 사인 180도는 0 나와요. 그럼 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0 집어넣으면 0 되고 0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하면은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파이하고 파이 약분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2하고 또 약분되죠. 결국 남는 게 2분의 1 i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실효값이냐? 내가 계산상 편리하기 위해서 i 제곱한 거잖아요. 얘는 i가 아니고 i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결론 내면 i란 건 뭐게 됐어요? 얘가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씌웠으니까 제곱 없어지고 im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루트 2분의 1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몇이에요? 0.707. 아마 교재에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위에 파이분의 2는 답은 내가 해놨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이제 요 적분하는 그 과정은 제가 책에서 생략한 거니까 제가 일일이 풀어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최대값에 비해서 교류의 평균값은 63.7%고 실효값은 70.7%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값보다는 실효값이 더 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교류 방식 그래서 우리가 교재도 있지만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 사실 다른 그 제 수업 말고 다른 기술사분야 수업은 사실 이런 부분은 타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그냥 아마도 본인이 혼자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소한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러느냐?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온 바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사 시험이 어려운 부분도 나오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시간 교류 방식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을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책의 교재 보시면은 그 다음 부분이 뭐죠? 교류 기본적인 내용 한 다음에 우리가 교류 배웠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교류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교류 왜 쓰겠어요? 장점이 많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는 또 직류가 또 많이 개발된다고 그랬죠. 왜? 교류가 또 단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교류 방식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에 있지만은, 자, 5페이지에 보시면은 교류 성적 방식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 보셔도 되고, 장점으로 한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교류의 장점은 가장 두드러진 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변압기를 써서 변압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할 때마다 변압기를 이용하여 그죠? 승합 및 전압을 높인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강압, 전압을 낮춘다거나 이것들이 승합 및 강압이 아주 용이하더라. 왜 그러면 교류는 변압기를 사용해서 승합 및 강압이 용이할까요? 이건 책에 내가 설명 뺀 거니까 필기하실 분은 필기해 주세요. 우리가 변압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당연히 이건 뭐 우리가 전기에서 기본이니까 변압기는 일단 철심이 있지 않습니까? 철심이. 철심을 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갖다가 이렇게 감으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류 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교류 갖다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그럼 교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여기서 교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암페 법칙에 의해서, 암페 법칙이 뭐예요? 암페 오는 법칙이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주변에 자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류 때문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 철심에는 이제 이렇게 자석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요 변압기 철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자석이 공기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철심을 통해서 가는 게 더 쉽게 통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누설 자석이 가는 한 좀 적게끔 이런 자석의 통로를 마련해 놓은 게 그다음에 권선을 감기 위한 어떤 기본 몸체가 변압기 철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때문에 결국엔 자석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유도 법칙이잖아요. 패러데이 법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2차 코일을 감죠. 그러니까 2차 코일을 갖다 이 권회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기 위한 만큼만 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의 권수비라는 게, 그죠? 변압기 권수비라는 게 얘가 뭐, 그래서 N2분의 N1이다. 그죠? 여기가 N1이고 N2면 우리가 V2분의 V1. 그죠?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2차 전압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전류가 나와서 자석이 생겼으면 거꾸로 자석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2차 측에 또 전류가 다시 재생산된다는 얘기죠. 전류 때문에 자석이 나왔으면 거꾸로 자석 때문에 전류가 나올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2차 전압은 이게 뭐예요?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dt분의 d파이만큼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잖아요. 그럼 변압기란 건 반드시 유도 작용이 생기려면 이런 2차 작용이 나오려면 뭐가 형성되는 얘기예요? 시급은 알겠지만 시간당 자석의 변화가 있어야된다는 얘기죠. 교류는 시간당 자석의 변화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전류가 그렇게 변하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류는 크게 일정하잖아요. 그럼 전류 크게 안 변하거든요. 그럼 자석 양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는 변압기 갖고 안 되고 교류는 변압기 갖고 유도작용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런 내용을 답안지에 쓰시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거 필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 성적 방식의 일단 최대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전압 변성이 가능하더라. 무슨 원리에 의해서요? 패러데이의 전제 법칙에 의해서 변압기를 써서 마음대로 승합 강압이 가능하더라. 가장 얼마나 좋아요. 획기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교류 발전기가 삼상 동기 발전기거든요. 그래서 삼상 발전기로서 삼상 교류 발전기로서 회전자계가 쉽게 얻어지더라 이거죠. 쉽게 얻어진다. 그죠? 책에 있는 것처럼 발전기 자체 구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삼상 동기 발전기잖아요. 전기정원선이 360 각이니까 이렇게 120도 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전자가 회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속 나오면서 얘가 자속을 갖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회전자계를.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뭐겠어요? 세 번째 장점은 차단이 용이하다. 차단기에 차단이 뭐 쉽다, 용이하다. 왜 차단기에 차단이 용이하겠어요? 책에 있지만 0점 차단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차단기라는 게 교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차단기가 뭐야? 사고 났을 때 이 전류를 차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류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차단기가 여기 최대값 보내서 끊는 것보다는 요 전류가 0점일 때, 전류가 I가 0일 지나갈 때 여기서 끊는 게 쉽잖아요. 이게 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는 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단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직류는요. 직류는 어느 끊어도 0점이 안 나오잖아요. 다 최대값 걸려버렸지. 그래서 교류는 차단계 차단도 쉽더라.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직류 발전기가 구조가 더 복잡하죠. 정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보다는 교류 발전기가 더 구조가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작 비용도 싸지고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보다는 교류 발전기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도 쉽더라.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개통이라는 게 만들 때도, 전기를 생산할 때도 교류로 만들고, 수송할 때도 교류로 보내주고, 우리가 쓸 때도 교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기기들이 부합 통해서 모든 전력기기들이 전부 다 교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현재 대부분의 부하가 교류이므로 개통의 통일된 함정 운용이 가능하더라. 운용 자체가 쉽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못지않게 단점은요. 단점도 있죠, 교류가. 예. 이게 이제 직류에서는 장점으로 넘어가는 거고, 단점 뭐예요? 주파수가 다른 계통끼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한쪽은 60Hz 쓰고 있고 한쪽은 50Hz 쓰고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묶으려면 이게 묶어지나요? 안 되죠. 그죠? 60Hz. 1초에 60번을 반복하는 거고 얘는 1초에 50번을 반복하는데 이 연계 자체가 안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다른 계통은 연계 자체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요 직류가 개발된 이유가 두 번째가 또 크죠. 무유전력 및 표피현상 도는 송전 도중에 전력 손실이 크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뒤에 이제 설명할 때 내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손실이 크더라 교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게 송전력 시기전 안정도. P는 우리가 개통이라는 게 P는 X분의 VS V의 사인 세타에서 제한되는데, 즉 우리가 교류는 P는 X분의 VS VR의 사인 세타, 이것 때문에 송전력이 제한되거든요. 근데 교류 같은 경우는 세타가 이게 변하잖아요. 그죠? 항상 이게 1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류는 또 리액턴스 값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정도 다루고 나서 단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는 X분의 VS VR 사인 세타에 의해서 교류는 송전력이 제한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송전력을 갖다 보낼 수 없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기 및 선로 요하는 전원 비용이 직류보다 크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류라는 게 이런 파형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실효값은 몇이에요? 실효값은 최대값 100으로 잡았을 때 실효값은 70.7% 정도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는 교류는 요 실효값을 쓰는 거고, 그죠? 근데 어떤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가 다 절연할 때는 여기다 절연하면 안 되잖아요. 왜? 최대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절연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최대값을 절연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쓰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값보다는 더 높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쓰는 건 70.7%였는데 거꾸로 가보면 얘가 루트 2배가 되는 거거든요. 루트 2배. 그러니까 절연을 갖다 루트 2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쓰는 값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류는 이 절연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뒤에 이제 유도장애 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교류는 초과압 성전 가면 갈수록 우리가 154 계통에서 345, 345 계통에서 765로 단계를 접어드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압을 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통신기에는 유도장애, 그만 유발 가능성이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류의 단점되는 거죠. 그럼 봤더니 교류라는 게 직류와 해결보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못지않게 교류에 운영하던 단점도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내가 수업을 가급적이고 자세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도는 아주 빠르진 않을 거예요. 강의 수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수업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충분히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서서한 부분도 제가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죠. 대신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세히 공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첫째 시간에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페이스 조절 잘해야 주어진 기간 동안에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수는 조금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신 자세히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어요. 교류조차도 못 끝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나마 1시간 했지만은 한 요 정도밖에 못 나가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제 사소한 부분은 빨리빨리 넘기시고 실력이 되신 분 빨리빨리 넘기시고 좀 기초가 부족해서 이 내용 자체가 좋다 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